안녕하십니까. 투생회계법인의 이경원의 계사입니다. 예, 오늘은 좀 다른 형식으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해 봅니다. 예, 굳이 제 얼굴이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구해 본 결과 제 자료를 갖고 설명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 첫 시간으로 국고보조금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자료는 제가 엑셀을 이용한 그 강의 자료이고요. 그건 좀 포스팅이 되어 있고 그거를 좀 상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표 그리고 재무제표 되어 있고 세무조정까지 국고보조금은 또 세무조정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나누어져 있고요. 케이스 1과 케이스 2 재무제표도 보면 케이스 1과 케이스 2로 되어 있는데 케이스 1은 이제 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로 설명이 되어 있고 케이스 2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그냥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먼저 케이스 2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죠? 예. 일단 뭐 영업의 수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일반적인 세무적으로는 입금되는 시점에 그 이익을 잡고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회계 처리를 영업의 수익 참 많이 하시죠. 예, 이렇게 하는 방식이고 예,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예, 이 처리하고 일반적인 회계 처리를 하고 예, 이게 세무적인 방법이다 보니까 특별히 세무조정도 없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하게 우리 회계 기준에 따른 국고보조금 처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가정이 필요하겠죠? 일단 국고보조금 전체 금액은 1억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자기부담금이 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보통 많이 붙죠? 반환예정 금액. 예, 뭐 개발 기간이 2년이라고 한다면 2년 후에 뭐 2천만 원을 내라. 예, 뭐 이렇게 반환예정 금액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고 사용처는 이제 기계장치로 2천을 쓰고 뭐 개발비로 3천만 원을 쓰고 경상개발비 비용으로 1천만 원을 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고보조금 1억이 들어왔을 때 회계 처리를 보시죠. 예. 일단 국고보조금은 이제 일단은 그 수익으로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내 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돈이 들어왔긴 했지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 차감 계정으로 이제 8천만 원을 표시를 하는 거죠. 근데 이 2천만 원, 아까 자기 반환 예정 금액 2천만 원 있죠? 이건 이제 개발이 완료되면 내야 될 돈이기 때문에 부채로 잡니다. 네. 1억이 들어왔지만 2천만 원은 나중에 줘야 될 돈이고 8천만 원은 내가 쓸 수는 있지만 내 돈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부담금은 뭐 단순하게 뭐 A 통장에서 B 통장으로 이체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뭐 자금 이체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용 부분 이제 요 결사 분기 부분도 이제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일단 아까 사용처 사용 계정 과목으로 일단 뭐 현금을 지급했다고 보겠습니다. 아, 요 부분이 중요했네요. 예.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우리 국고부조금 8천만 원 중에서 또 많이 썼죠? 예. 기계장치가 2천만 원이지만 그 중에 20%는 반환할 거니까 80%에 해당하는 부분, 80%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계장치이긴 하지만 내 돈으로 산 게 아니다. 예. 기계장치는 2천이지만 내 돈으로 산 거는 400이기 때문에 2천 그리고 마이너스 1600 이렇게 좀 표시를 합니다. 계정 과목은 국고보조금, 뭐 기계장치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개발비도 마찬가지 3천만 원이 들었지만 그 80%는 결국 내 돈으로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차감 계정으로. 그 다음에 이제 경상개발비에는 이제 비용 처리됐으니까 비용은 뭐 차감 계정 이런 게 필요 없죠. 그냥 그 비용에서 직접 차감을 합니다. 이거는 뭐 차변 마이너스로 처리를 해도 될 거고요. 뭐 대변으로 해도 될 건데 결국 1천만 원이 비용이 나갔지만 그 중에 800은 내 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단순함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쓸 때마다 뭐 이런 거죠. 케이스 1에서 우리 일반적인 회계 처리는 이 받는 단계에서 대변의 영업의 수익을 잡았다면 회계 처리는 사용할 때마다 대변의 적정한 금액으로 회계 처리가 됩니다. 예, 그런 게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도 이제 감가상각비가
이제 뭐 2천만 원에 10% 이제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겠죠. 근데 이 2천만 원 전체를 내 돈으로 한 게 아니고 그중에 1,600만 원만큼은 남의 돈으로 왔기 때문에 비용도 뭐 전체를 다 잡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가상각비도 보시면 200만 원의 80%를 차감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은 400만 원만 인식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 법인세법상은 받았을 때 입금을 처리하게 되는데 어, 회계 처리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비용을 쓸 때 비용 차감의 방법으로 수익이 인식되고 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이익이 인식되는 사용하면서 결국 이익이 인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정가만 하나하나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8천 됐다가 사용하면서 없어지죠. 예. 그리고 기계장치 사용처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기계장치로 발생이 되고 그거는 이제 감가상각비만큼 빠지면서 그 부분이 없어지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으실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렇게 차감 계정에 있죠. 총 아까 8천만 원 중에서 4,800을 뺀 3,200이 잔액으로 되어 있고요. 기계장치는 아까 기계장치 80%인 1,800만 원에서 감가상각비 아까 얼마였죠? 160만 원을 뺀 상상액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비는 아직 감가상각이 안 되는 걸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아까 차감 처리했던 2,400만 원만 차감 계정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케이스 2 우리 일반적인 회계 처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계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지입금, 반환규정 금액을 미지입금으로 계산을 하게 되죠. 근데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차이가, 그죠? 감가상각비가 차이가 생기고, 영상계약비도 차이가 생기는 건데, 여기서 보면 영업의 이익 한 번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법인세법은 받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고, 이렇게 회계 처리는 손익상으로 보면 회계 기준은 이렇게 뭔가 사용하면서 사용하는 시점에 수익이 인식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이제 회계 처리가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워하시고 또 뭐 어려우니까 또 중요한 거겠죠?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세무조정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 기준으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하면 법인세법과 차이가 있게 되죠. 그 차이를 이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받는 시점에 입금 처리를 해야 되고 쓰는 시점에 입금 처리한 걸 취소해야 되는 회계 처리를 법인세법에 맞추려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보조금 입금 1억 금액을 입금에 삽입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비용 처리했던 두 개, 이 두 개를 입금 불산입 내지는 뭐 송금으로 취소했던 거를 없애는 거니까 송금 산입 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회계 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법인세법은 일시에 입금을 잡으니까 입금되는 시점에 입금산이 1억 들어가줘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회계 기준으로 비용 차감으로 해서 수익이 인식됐던 부분들은 다시 송금에 산입해줘야지 이제 맞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이런 세무조정도 중요한데 검증이 이제 더 중요하겠죠. 검증은 뭐냐면 결국 이제 법인세법과 다르게 회계 기준으로 처리하면 BS 계정에 여러 가지 계정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까 보시면 부보조금, 뭐 BS 계정에 현금, 뭐 기계장치 개발비 이런 계정들이 생기고 미지급금이 또 2천만 원 생기게 되죠. 결국 이 합계 금액이 요 유보 금액과 일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검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세금이 바뀌면 안 되겠죠? 케이스를 하면 납부세액이 2억 1,700, 케이스 2에서도 2억 1,700 똑같죠? 이렇게 일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실은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여기 또 한 가지의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80%를 이제 국고보조금에서 뭐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을 하는데요. 이건 사실은 과정이 있는 겁니다. 예.
사실은 이 6천만 원을 국고보조금에 사용했느냐, 자기부담금에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지겠죠. 지금은 이제 일단 선입선출로 먼저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부터 사용했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80%가 들어간 것이고, 만약에 자기부담금을 사용했다고 가정한 걸로 보면 6천만 원이니까 5천에 1천만큼만 국고보조금이겠죠. 1천이면 10%, 여기는 10%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면 이제 비율대로 이제 하는 것이겠죠. 이게 2대 1이기 때문에 결국 이 6천만 원 중에서 4천은 국고보조금에서 사용했고 2천은 자기부담금에서 사용했다 해서 그러면은 3대 2니까 한 60% 되나요? 예. 66%? 예, 66%를 여기에서 반영을 해줘야겠죠. 근데 그런 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반적이다? 뭐 개인적으로는 먼저 국고보조금부터 사용했다고 보고 이렇게 조금 처리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이제 나중에 4천만 원까지 이용을 했다면 요 국고보조금까지 이용한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자기부담금으로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결산분기들이 나오지가 않겠죠. 네. 하지만 요 감가상각비만큼은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런 좀 중요한 가정들이 좀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국고보조금의 이제 사실은 좀 옛날 형태이고 요즘은 이제 반환 예정 금액이 좀 없는 경우도 제가 본 것 같고 반환 예정 금액을 뭐 향후 매출의 몇 프로 이런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거는 좀 추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국고보조금이 있어서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 이제 자기부담금의 통장이체라고 하는데 자기부담금 국고보조금 통장을 우리 명의가 아닌 다른 회사의 명의로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모아서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결국 선급금으로밖에 볼 수가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좀 제가 좀 뭐 여러 가지 뭐 사용일이라든지 반환 예정 금액을 설명하고자 이 과정을 써서 재무제표를 만들었는데 조금 다른 케이스라면 그거에 맞게 조금 변형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세무조정도 같이 했으니까 간단하게 뭐 혹시 세무조정에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간단하게 단계순이에게 세무조정 한 3개 정도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예, 세율 계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고 가장 관심이 많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좀 계속 이런 이렇게 좀 동영상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